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교수 신지영입니다. 2020년 12월 어느 날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모 방송국의 디지털 뉴스부 PD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람에게 엉덩이가 몇 개냐는 질문에 대해 제 의견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엉덩이 개수를 두고 논쟁이 한창인데 언어학자로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듣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다소 엉뚱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재밌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깊이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엉덩이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신체의 어떤 부분을 엉덩이라고 하는지 그것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엉덩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볼기와 궁둥이라는 단어도 있으니까요. 엉덩이, 볼기, 궁둥이가 가리키는 신체 부위는 과연 정확히 어느 부분일까요? 엉덩이는 사전에 볼기의 윗부분 혹은 볼기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기는 뒤쪽 허리 아래, 허벅지 위에 양쪽으로 살이 불룩한 부분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 궁둥이는 볼기의 아랫부분, 앉으면 바닥에 닿는 근육이 많은 부분이다 와 같이 사전에 풀이되어 있습니다. 결국 볼기는 전체를 이르는 말이고 볼기의 위쪽은 엉덩이, 볼기의 아래쪽은 궁둥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엉덩이는 볼기와 같이 전체를 이르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엉덩이 주사를 놓았다고 할 때는 볼기의 윗부분을 의미하지만 엉덩이가 예쁘다, 엉덩이가 펑퍼짐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볼기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통틀어서 이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엉덩이가 몇 개냐고 말할 때 엉덩이의 의미는 아마도 엉덩이가 예쁘다, 엉덩이가 펑퍼짐하다고 말할 때처럼 볼기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통틀어서 이르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엉덩이의 뜻을 알았으니 엉덩이가 몇 개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엉덩이 개수를 두고 두 편으로 갈립니다. 엉덩이가 하나라는 엉한파와 엉덩이가 두 개라는 엉두파가 서로의 논리를 가지고 맞섭니다. 엉한파는 말합니다. 뇌가 왼쪽과 오른쪽 뇌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뇌는 하나인 것처럼 엉덩이도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개수로는 한 개다. 10사람이 뒤로 돌아서 있는 그런 사진을 보고 엉덩이가 몇 개냐고 묻는다면 10개라고 하지 20개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엉두파는 말합니다. 오른쪽, 왼쪽 두 쪽에 존재하니 두 개다. 게다가 짝꿍둥이라는 표현은 두 개가 아니면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엉한파가 맞는 걸까요? 엉두파가 맞는 걸까요? 답부터 말하면 사실 둘 다 맞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개수를 셀 것인가에 따라서 엉덩이는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해부학적으로 살펴보면 엉덩이는 두 개라고 보아야 맞는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서 아주대학교 해부학과 정민석 교수는 엉두파의 의견에 지지를 보냅니다. 해부학에서는 대칭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을 두 개, 한 짝이라고 하기 때문에 좌우 대칭의 구조물 두 개로 된 엉덩이는 두 개라는 것이죠. 하지만 언어학적으로 엉덩이의 개수는 해부학에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한국어 사용자들은 엉덩이가 몇 개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몇 개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눈이 몇 개인가? 손이 몇 개인가? 발이 몇 개인가? 귀가 몇 개인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와는 아주 대조적인 것이죠. 결국 엉덩이는 몇 개인가? 라는 질문을 받고 당황스러워하는 이유는 한 번도 엉덩이를 나누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언어의 세계를 떠나서 논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어권 사람들에게 엉덩이 개수를 물어볼까요? 영어권 사람들은 엉덩이가 두 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엉덩이와 입술이 모두 영어권 하자들에게는 두 개죠.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는
엉덩이와 입술에 대해 말할 때 한쪽을 지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각 hips, lips와 같이 복수로 표현해야 합니다. 영어는 한국어와 달리 숫자에 민감한 언어입니다. 영어 사용자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으로 나누고 셀 수 있는 사물들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를 말로 표현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사용자들은 책상 위에 몇 개의 컵이 있든지 그냥 책상 위에 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영어 사용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 한 개의 컵이 있다면 There is a cup on the table 이렇게 말을 해야 하고 책상 위에 두 개의 컵이 있다면 There are two cups on the table 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단수와 복수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어 사용자들은 명사에 셀 수 있는 성질, 즉 가산성이나 개수 등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서 특별히 언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명사를 말하면서 하나인지 아니면 여러 개인지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습니다. 언어의 세계에서 한국어 사용자들은 숫자에 민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어 사용자들이라도 논리의 세계로 들어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언어의 세계와 논리의 세계는 다릅니다. 그리고 언어의 세계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같아도 그것을 범주화하는 방법이 언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엉덩이 개수 논쟁, 결코 무의미한 논쟁은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언어의 세계와 논리의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탐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